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HLB를 같이 볼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거래량들이 들어와주고 있고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수급의 영향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디서 주체적으로 지금 HLB 거래량과 지금 차트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동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주가가 빠지고 난 이후에 보겠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난 이후에 어디가 도드라지느냐? 당연히 기간이 도드라진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량 많고 매도량 많습니다. 왜? 단타를 많이 해요. 이런 과대납폭 자리에서 단타 프로그램을 이용한 단타를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는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기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금투가 도드라지는데 일단 봐야 되는 거는 얘네가 왜 지금 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증권사별로 종목별 증권사 순위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흐름 알 수가 있고, 제가 날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 떨어진 후에 오늘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키움은 빼겠습니다. 개인의 창구기 때문에 키움 빼고 농협, JP모간,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세 개 볼 거예요. 보게 되면은 지금 매수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증권사들이 왜 매수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흐름을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거래원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매수세를 기록한 농협투자증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량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거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후에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좋다고 판단해서인지 뭘 하고 있습니까?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물을 타면요, 다시 상승이 났을 때 충분히 수익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대납폭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타서 내가 평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JP모간 보겠습니다. JP모간은 외국계 증권사죠.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자, 누적을 풀고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누적 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매도를 합니다. 손절을 쳤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손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몇 퍼센트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시에는 분할 매도라도 꼭 진행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내부 규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판단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잡아낼 수 있다,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있다? 매주를 다시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투자증권 볼 건데, 사실 신한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지 않으시겠죠. 공매도 창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HLB에 악영향을 줬던 증권사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 요것도 누적을 한번 풀고 볼까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윗구간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매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사실상 여기서 매도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왜? 여기서 주가를 빠질 때까지 빠진 상황에서 매도를 손절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매도를 하고 다시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매집을 하다가 주가 변동성 없으니까 분할 매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다시 매수를 하면서 매집량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상승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뭘 하겠어요?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고 포기를 하고 끝내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들,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방으로 힘이 쏠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 다 제외하고요. FDA 최악의 상황 설정하겠습니다. FDA 실패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얘네가 물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단을 낮춰서 내 힘으로라도 주가 상승 만들어내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집을 하는 겁니다. 쟤네들요.
웬만하면 손해를 안 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빠진 만큼 빠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물을 타서, 왜? 자본이 많기 때문에 물을 타서 내 평단 낮춘다라면은 본인들의 돈을 써서라도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뭐 FDA 승인 미팅 이후에 지금 나오게 될 텐데, 승인 결과 아니면은 플라시의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금 알 수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또 따라가야 된다. 큰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수익으로의 전환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FDA에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수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평단 낮춰놓고 그 후에 만약에 FDA 흐름이 좋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추가하든가 아니면은 평단 어차피 낮춰놨기 때문에 FDA 때문에 승인 난다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 극대화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더라도 보다 손해 보는 거 없이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얘네가 한 번씩 튀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하고 그런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은 실시간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죠. 자, 주가 상승이 1분 만에 18% 단기간에 나왔어요. VI가 발동이 됐고, 이런 것들 사실상 우리가 두세 번만 반복해도 보다 지금 상황에서 수익으로의 전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11분 만에 일어나는 이런 변동성을 실시간 대응 없이 동반하기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주가 다시 빠지면서 이 상승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들이 만약에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타점 잡을 수는 없어요. 위에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이 구간 포기하고 위에서 다시 타점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실시간을 꼭 동반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들 빠짐없이 드리고 있다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주말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CR에 관련해서 CR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승인된 사례들 어떤 게 있고 지금 HLB의 현 상황과 어떤 게 비슷한지 말씀을 드려요.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HLB가 어떤 식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 당장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립니다. 찌라시가 나오면은 그 찌라시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옳은 대응 방법인지 가이드라인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이드라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면은 반드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게 만든 방이고 이미 600분 이상 들어와 계십니다. 600명 이상. 예, 여러분들 다 HAB 주주분들 가장 많으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기서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서 기다리면서 대응만 해도 우리가 FDA 승인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이미 우리가 여기서 수익으로 전환시켜 놓은 뒤에 이런 거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 현실적인 대응 방법만 하더라도 수익 가능하다.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말씀 다 나가지가 않았지만 타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찌라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대응을 하겠다. 여기 들어와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다 입장을 시켜 드릴 겁니다.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튜브 채널 성장 일환으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다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 위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010 4920 8706으로 참여. 예,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입장 링크를 타고 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 번 더 번거롭게 입장 요청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놓으신 이후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지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변동성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주말 동안 장이 멈춰있는 이 시간에 입장을 하셔서 미리 대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분들한테 확실한 대응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요 진짜로 HLB가 다시 한번 재승인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CRL이 발행이 됐던 이유는 총 두 가지였습니다. 문제라고 하시는 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가 이제 항서제약의 CMC 문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빈무 스페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CMC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항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9개의 적응증 관련해서 시판되고 있는 함렐리 주마비이기 때문에 약효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러면 CMC 파트 보완 공정에 대한 파트 보완 요청인데 이거는 중국 바이오의 특성상 미국 시장에 대비할 때 필수적으로 남긴다라는 거예요. 통과례 같은 상황이다 보면 되고 지금 실사 때 별말이 없다가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증할 레코드를 남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프랭크 부사장이 왔어요. 한국에 와서 말을 했던 게 이미 FDA 팀이 한 달 정도 중국에 와서 실사를 진행을 했다. 근데 진행을 할 때 받았던 게 N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NAI 뭡니까? 엑설런트라는 거예요. 사실상 VAI만 돼도 적격에는 문제가 없다.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미리 알았던 내용과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별말이 없다가도 한 번 더 검증하는 레코드를 남긴다. 그 정도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짜리 CR에 처음 본다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한 번만 다시 넣어라. 그때는 승인을 해줄게 정도의 의미에 그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CMC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사실 문제가 있었다면은 실사팀이 왔을 때 사실상 NAR을 받을 수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실사 때는 가장 높은 등급을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너무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걸 말해놓고 이제 와서 CMC에서 뭐 문제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코드를 남기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고 일단 비모 스펜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실상 한 번 더 지켜봐야 돼요. FDA에 미팅을 요청해놨다고 했죠. 유통의 주도의 원인이 지금 이 비모 스펜션이 어떤 거에 관한 건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비밀 스펜션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해서 임상에 불가능 임상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예산이나 출장 인원 아니면 현재 인력의 수급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모 스펜션에 대한 단어를 쓰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임상 사이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임상 사이트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FDA가 정하겠죠. 정하는데 가장 큰 임상 사이트는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HLB는 임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가장 큰 사이트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디폴트 값을 가졌다. 승인에는 문제가 없는 기초 값을 가졌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정확한 워딩은 일단 미팅 이후에 나옵니다. 미팅 이후에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두 가지다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FDA의 재승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항서 제약이 과거 FDA CMC를 실사를 통과한 17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항암 심약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레코드를 남길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항암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승인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레코드를 남겨놔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다 아시다시피 주가행에서 제가 나온 것들 발췌된 내용들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FDA 출신 사장님에게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고 요거를 지금 HLB에게도 공유를 해서 검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우리가 차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보다 사실상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엊그제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최종 생존 기간이 23.8개월로 연장이 됐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약효에 문제가 없다는 거 입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밑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자, 봤을 때 HLB 관계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국가의 비무 스페션을 완료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초에 실제로 근일 내에 옥타파마의 비타민 K 결핍성 응고인자 감소 장애 치료제 발팍사가 그러한 사례라고 얘기했고 얘는 심지어 임상 사이트 24개 중에 15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하지만 이거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승인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봐도 FDA 승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예.
영상을 보실 필요는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만 봐서는 안 돼요. 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현실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더라면 파급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미리 선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무작정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워딩을 하고 있는 FDA에서 우리가 충분히 승인, 재승인 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어차피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거라면은 여기서 사실상 수익 나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여기서 진취적으로 도전을 하겠다 했을 때 올라갔을 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이거 하자고 모여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들어와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혼자 있으면은 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모르면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입장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입장하셔서 이런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보시고요. 그날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현명한 대응인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입장을 하셔라. 위에 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대응을 반드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제가 월요일날 변동성이 확대가 돼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타점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보고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그 뉴스가 또 어떠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항상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